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페이퍼코리아라는 종목을 또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 접근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문의 내용 먼저 볼게요. 그래서 페이퍼코리아 올해 4월 25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를 했는데 상한가를 갔다가 그대로 쭉 빠져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승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4월 25일이면 요날 이제 종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매수 타점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거의 점상한가를 갔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급등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대로 털어버리고 쭉 하락했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여기서도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항상 올라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올라갔을 때 그게 계좌를 이제 익절을 해서, 계좌가 아니라 종목을 익절을 해서 계좌 수익률이 이제 플러스가 찍혀 있느냐, 결국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에 매수보다는 매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뭐 중간에 상승을 하더라도 내가 익절을 안 하게 되면은 중간에 빠집니다. 그죠? 빠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응을 못하면 다시금 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제가 매도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이 페이퍼코리아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소형주에 속하기도 하면서 물량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폭이 일반 대형주에 비해서 굉장히 좀 심하다라는 거죠. 변동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촉각을 좀 곤두세워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따가 또 어떻게 또 대응을 할 수 있었는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종목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페이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제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종이, 골판지. 그래서 이제 주요 고객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맥도날드, 스타벅스 쪽에 이런 이제 종이나 제지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실적은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특히 이제 이 제지나 종이주들이 언제 굉장히 강했느냐, 바로 이제 코로나 때죠. 코로나 초기 때 이제 굉장히 그 물량, 택배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골판지 수요가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그 리오프닝 때는 이제 외부적으로 또 활동하는 게 많다 보니까 매장 수익률이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코로나 시기에는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택배에 대한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했었죠. 그에 따른 이제 종이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 시기 때 이제 영업이익이 300억 원을 훌쩍 넘는 호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지금까지 이어갈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사실 코로나 시기 때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재확산이 우려가 되고 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아직 팬데믹까지는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원숭이 두창이죠. 그래서 지금 거의 더블이에요, 더블. 지금 사실 저희는 이제 코로나를 이제 막 이겨내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재확산으로 가고 있는 거고, 원숭이 두창도 여기서 추가적인 확진자들이 더 나오게 된다면은 코로나와 더불어서 앞으로 또 어떠한 사회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그런 시기가 온다면은 다시 한번 이 골판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가 상승이 굉장히 좀 대폭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리고 종이도 사실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문지 가격도 한 10%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가 인상하기도 굉장히 용이해요. 왜냐면은 이 종이나 이제 골판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올라도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들어가죠. 택배를 사용할 때도 들어가고, 하다못해 우리가 커피를 마시거나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갔을 때도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햄버거도. 그래서 아무래도 이 종이에 대한 수요는 가격이 올라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원가 상승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원가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마진 차익을 남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이값이 1,000원인데 지금 2,000원이 됐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1,000원만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2,000원을 받고서 1,000원일 때보다 2,000원일 때가 얘네
얘네들이 이제 마진율, 수익성이 훨씬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호재들도 굉장히 좀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수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본다면은 과거에도 좋았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풀린 거죠. 얘네들이 이제 코로나 때부터 스타트를 해서 최근에도 이런 이제 확산세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당분간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상승했던 이슈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입찰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페이퍼코리아가 최근에 이제 매각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뭐 몸값이 한 3천억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매각이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이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작년쯤에 한번 영풍 재질을 한번 인수하려던 건이 하나 있었죠. 근데 이게 지금 불발이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 경제가 안 좋기 때문이죠. 경제가 좋지 않으면은 결국에 기업에서도 돈을 써서 어떤 기업을 인수하는 것도 부담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전반적인 실적이 지금 다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신사업을 띄워들기에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있었던 그런 이제 시장인들의 흐름 때문에 이런 이제 인수들이 굉장히 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좀 나아진 건 아니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유럽에 대한 금리 인상 가시화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인 어떠한 그런 기업들의 동향을 보면은 여전히 뭐 3, 4분기 실적이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인수를 그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또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뭐 페이퍼코리아가 몸값이 3천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이거는 좀 과대평가이지 않나라는 판단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냐하면 이 기업이 실적은 지금 잘 나왔어요. 원래 적자 기업이었는데 실적은 최근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익 일단 흑자 전환을 대폭 전환을 했고요. 문제는 뭐냐면 부채가 많다라는 겁니다. 거의 빚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회사인데 심지어 이 자본보다 부채가 10배 이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빚으로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좀 봐도 무방할 것 같고 다행인 것은 부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채 비율도 원래 1000%에서 지금 995 세 자릿수까지도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좋아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자산 총계를 본다면은 일단 부채가 너무 과도하게 좀 많은 것이 단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부채가 올해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볼게요. 4,518억 원. 영업이익 이제 당기순이익을 보게 되면은 191억 315억입니다. 근데 이거를 3천억에 이제 그 입찰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부채도 같이 떠안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합쳐도 지금 7,500억 원대인데 영업이익이 지금 한 300억 대입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얘네들이 이제 인수를 하는 기업들이 7,500억 원에 이제 빚을 지고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3천억에 인수를 하게 되면은 왜냐면은 인수를 하면은 결국에 부채까지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7,518억이 이제 갚아야 될 돈인데 지금 영업이익이 이렇게 지금 좀 들쑥날쑥해요. 최근엔 좋지만은. 그래서 이 300억 기준으로 보면은 영업이익이 300억씩 총 20년 동안 꾸준하게 나와야지만 이 빚을 겨우 다 갚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이 아시잖아요. 네, 경기 사이클은 계속 돌고 돕니다. 뭐 특히 해운주, 뭐 이런 제지주들, 이런 경기에 민감한 산업들은 사실상 20년 내내, 10년 내내 잘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실적에서 지금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런 경기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영업이익을 보장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사실 좀 의문이죠. 네, 정말 5년이면 뭐 강산도 바뀐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보장성이 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3천억은 과도한 몸값이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1,500억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몸값이 1,000억이든 1,500억이든 일단 매각 이슈 나오기만 하면은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3,000억은 너무 과대평가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뭐 살짝 버리시는 게 좋아요. 혹시 모르죠. 근데 또 이제 3,000억 주고 누군가가 매수를 할 수도 인수를 할 수도 있는 건데 확률이 좀 극히 낮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떠안아야 될 채무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회사가 낼 수 있는 수익으로 이걸 갚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업황의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3천억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에요. 어쨌든 매각 이슈를 갖고 있는 거 좋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재료가 있고 상승할 만한 요소들은 지금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거. 요것만으로도 저는 좀 재료는 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 입찰이
반영이 되는 시점이 한 4달 8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불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지회사 영풍제지인지 신풍제지인지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제지회사들이 많이 이제 인수건이 불발이 많이 됐었어요. 뭐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사실 시장이 그렇게 별반 다르진 않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여전히 불발 리스크는 있다. 그래서 그 점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저는 근데 불발이 났을 때 이제 급락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급락은 나올 수 있겠지만 기업 자체는 좋게 보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원숭이 두창 이로 인해서 앞으로 한 차례 더 테마적으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일단은 실적은 대폭 개선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정점에 있죠. 아무래도 또 원가에 대한 부분들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작년보다는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어쨌든 1분기 실적까지는 좋게 나왔고요. 뭐 실적이란 건 항상 예상치고 직접 나와봐야지 아는 거지만은 아무래도 이 종목은 실적에 대한 대폭 개선보다 좀 테마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올해에 갑자기 뭐 물가가 안 잡혀서 하반기에도 원자재 값이 상승하면은 그대로 얘도 이제 수혜를 받겠지만은 지금 상황으로선 조금씩 원자재 가격들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수익성을 기대하기보다는 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두창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종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 이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보다 일단 실적은 좋습니다. 1분기 실적도. 그래서 올해도 이제 실적 부분에서 기대를 해볼만 하지만 결국에 원자재 값이 또 하락을 하게 되면은 수익성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좀 염두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매각 이슈와 이제 이런 팬데믹에 의한 어떤 우려감들에 의해서 종이에 대한 수요가 조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불발이 되고 예상과 좀 다르게 흘러갈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거겠죠. 저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지켜보셔도 좋다라고 보는데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라도 악재가 조금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반 정도는 좀 대응하시고 지켜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매각이 뭔가 입찰이 된다라든지 실적이 대폭 개선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테마적인 관점으로 움직인다라든지 이 셋 중에 하나만 움직여도 매수가 근처까지는 충분히 저는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전고점을 넘느냐인데 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뭐 상한가를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거는 사실 대박 호재가 아니고선 어렵죠. 사실 근데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잘 풀리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뭐 몸값이 3천억 이상이 추정이 됐다 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뭐 상승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전고점을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좀 마무리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는 본절 살짝 위 2,500선까지 좀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매수세가 강할 경우에는 뭐 2,750원, 3,000원, 3,250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계속해서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리스크에 잘 대응하자입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좀 안 좋은 부정적인 뉴스들이나 이런 이슈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3분의 1이나 뭐 2분의 1 정도는 조금 대응을 하고 나머지를 좀 홀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겠다라고 좀 마무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페이퍼 코리아 문의 주신 분의 이제 매수가와 날짜를 또 입력을 해서 한번 트레이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4월 25일 이날 이제 종가 부근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자동 매매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또 누적 수익률을 쌓을 수 있었는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상승이 나왔죠. 요럴 때 그 수익 실현을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을 할 때는 분할 매수 구간이고 또 상승이 나올 때는 적절하는 구간 요렇게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벌써 지금 손실 보실 게 아니라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률을 달성을 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7번의 매도 구간이 나왔고요. 이렇게 누적 수익률이 총 40%를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올림하면 41% 정도 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보유를 여기서 하고 계셨을 때 지금 여기서 대응 한 번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거의 마이너스 30% 손실입니다. 그죠? 근데 마이너스 30%와 수익 플러스 40%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대응 전략에 따라서 이렇게 반등을 해서
반등을 할 때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아까 여기서 대응 못 하셨다고 하셨죠. 원래 이런 데가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또 이제 급등락이 심하기도 하고 상승할 때 더 갈까봐 못 팝니다. 100%. 근데 그러다가 이제 기회를 안 주게 되면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되고 여기 비중 다 실려 있으면 결국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 전략, 목표가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수익을 줄 때 알아서 프로그램이 매도를 해줍니다. 이때 5%, 1%, 6% 수익을 쌓을 수가 있었고요.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할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등 줄 때 이런 식으로 반등 줄 때 수익을 보고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40%라는 누적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요. 사실 이때는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좀 하락했던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락하는 시장도 저희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서 오히려 역이용을 한 거죠. 어차피 시장은 반등이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생업이 있으시고 직업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뭐 하루 종일 붙어서 이걸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은 알아서 이렇게 매수 옵션과 전략들만 설정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알아서 종목을 찾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다 해주기 때문에 정말로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생업이 바쁘신 분들한테는 정말 최적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시장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신경도 훨씬 덜 쓰실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언젠간 오르겠지 하시면은 절대 이제 주식으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항상 개인 매매 할 때는 개인적으로 이제 내가 매수 매도 할 때도 전략이 항상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못 세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종목 브리핑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이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날짜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참고해서 또 다음 영상에서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